자, 구호 힘차게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협잡이 개노스라는 통신 3사의 화웨이 장비를 즉각 제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대한민국의 공산화 세뇌시키고 있는 공자학원을 퇴출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중공 비밀경찰과 스파이센터,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피해주고 있는 중공의 스파이들을 수사하고 관계기관들을 폐쇄하고 왕해군과 동방명주와 그 졸개들을 즉각 구속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민주노총 간부 지도부와 포함해서 민주노총이 국회 간첩에 장악이 됐고, 그 지도부 순회들 조직국장 포함해서 산하기관의 조직국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구속이 됐죠. 그리고 구속된 놈들 뿐만 아니라 또 민주노총의 간첩에 포섭된 놈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언론 방송에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나왔는지. 민주노총 언론노조, 언론에 장악된 방송 언론에서 거의 평소와 다르게 다루지 않았어요. 민주노총의 간첩죄로 구속이 된 4명의 간부에 대해서 종편 지상파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단신으로 살짝 짧게 다룬 게 한 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쉬쉬하고 다퉜고 나가. 이게 뭔지 압니까? 바로 민주노총에 장악된 방송과 언론, 민주노총에 장악된 전교조와 학생들, 민주노총에 장악된 불쌍한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시도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제 이적단체 혐의로 국계를 널리로게 하는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 혐의로 민주노총은 해체되고 해산되어야 합니다.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노총을 국계를 널리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든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을 즉각 해산하라! 그리고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합작이 개노스라며 국민들 피해를 입히고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통신장애를 상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LG U+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LG U+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즉각 LG U+ 황 대표와 임원들과 관계자들을 구속하라! 이것들이 악의 눈물만 흘리고 반성도 안 해.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 야, 이 망할 놈들아, 너희들이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자들 다 있잖아. 그리고 디도스 공격으로 영업 손실을 보고 또 중요한 개인 주식 거래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본 개인 사용자까지 너희들이 제일 잘 알면서 신고를 해야지 피해 보상을 해준다. 야, 이 망할 놈, LG U+ 망할 놈들아, 이 39만 명 전부 다 찾아서 보상 다 해주고, 그리고 PC방이라든지 이용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 모두 다 이용료 감면하고 10배를 보상을 해라. 이 사기꾼들이 시시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통신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39만 명이 피해를 줬으면 이거는 3,900억에서 쉽게 심하게는 3조 9천억까지 개인정보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한테 너무나도 로비를 당했고 정보통신부나 방통이나 각종 위원회들이 접대를 받는다. 이용을 로비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화웨이 부회장, LG에어플러스 부회장하고 화웨이 장비를 다 심어놓고 화웨이 고문으로 나갔다가 2020년부터 21년부터인가 강릉 영동대 학생들을 친중화시키고 있는 이상철이라는 놈이 강릉 영동대 지금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끌어들여가지고 업무 협약을 하고 초고속 통신망부터 해서 화웨이망을 깔았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3억 원의 예산도 받았습니다. 이상철이 졸게 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줬겠지. 이렇게 대한민국은 썩어 빠졌고 널리 국계를 이롭게 하고 중동을 이롭게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 우리 K파티 그리고 화웨이 팀들 같이 영화를 우리는 보고 왔어요. 너무나도 인상 깊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 탐라의 봄이라는 우리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있죠.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는, 이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래부터죠. 그래서 탐라의 봄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무료로 영화 극장에서 개봉했던 탐라의 봄을 한 3-4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보시고, 또 주변에 극장에서는 우린 돈 내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볼 기회가 생겼으니까 주변과 자녀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대한민국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범죄의 구성을 보면요,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맞죠? 제 말.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에서의 그냥 A부터 Z까지 끝이에요. 자, 그런데 제주 4.3의 가해자는 누구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망할 놈의 정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지요? 가해자들을 숨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가해자는 누구다?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박한영이와 김달삼이가 바로 이 가해자예요. 제주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그럼 피해자는 누구냐?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칼에 찔려 죽창에 찔려 죽은 제주 도민들이에요. 우익인사들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죠. 그걸로 끝.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다는데 원인이 없으면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이 종착하지, 원인이 발생 안 하면 과정이 있어요? 결과가 없어요. 과정도 없어요.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도 화재 조사 원인을 하고요. 화재 원인 조사를 하고요. 살해 사건이 일어나도 살인 사건 원인 조사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 좌빨과 좌파 종북 정부들은 어떻게 했죠? 원인을 덮어두고 급급히 없앱니다. 원인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이 총선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봉기를 했다. 그 원인은 뭐다? 김일성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4.3이 발생했다. 그 4.3의 원인을 시시하고 있죠.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은 조용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권도 조용하고 있죠.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처참하게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맞아요. 결과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없이 과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빼고 과정만 강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논리 간단하죠. 자, 제주 4.3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가해자는 누구다? 남로당 김일성, 박헌영, 김달삼이다. 피해자는 누구다? 제주도민이다. 간단하죠? 누구도 말 못합니다. 이게 대해서. 그 다음에 원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 통일을 하고 폭결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부 건국을 방해하고 재헌 총선을 막은 게 원인이다. 결과는 뭐다? 그래서 무참히 도민들이 학살당하고 이놈들은 총선을 방해하려 했지만 실패해서 우편함을 들고 투표함을 들고 북계로 넘어갔다. 넘어가서 혁명 영웅이 됐다. 끝. 이렇게 주변에 알리면 됩니다. 아무 말 못해요 이러면. 자, 여러분 지금요 북계의 해킹에 의해서 국내외 중요 기관과 시설, 업체들 60여 곳이 뚫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거 이름도 싫어. 이니 세이프. 이니 문제인가 뭔가 그렇죠. 연관되어 있으면 다 안 좋아. 이니 세이프라는 여러분 금융 결제할 때 보안 프로그램 뜨는 거 있죠. 그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가 이 부분을 흔들어 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그걸 통해서 지금 해킹이 됐다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국민 발표를 하고 긴급 업데이트를 하라고 지금 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항상요 대한민국의 통신망은 해커들이 너무나도 해킹하기 좋다는 거예요. 왜? 취약하다는 거예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사실상 화웨이망이 됐기 때문에 중국 해커들은 맨날 들어오죠. 이번에 국세청도 뚫었다고 국세청의 정보 다 캤다고 중공 해커들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계도 들락날락 하는 게 뭡니까? 화웨이 장비가 국계나 중공이나 너무나도 쉽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공유를 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지 않는 한 국계의 해킹은 더욱더 빈번해질 것이고 중동으로부터의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해킹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 관련 대국민 보안 권고를 공지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북한의 국내 PC 해킹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해 말입니다. 해킹당한 PC는 국가 공공기관과 방산 바이오 업체 등 국내외 주요 기관 60여 곳에 비치된 210여 대에 이릅니다. 북한은 해킹을 위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뱅킹 등에 쓰는 전자금융과 공공부문 인증서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설치된 PC가 국내외 기관, 업체, 개인 등 1000만 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해킹을 탐지하고 지난 1월 긴급 대응에 들어가 악성 코드의 작동 원리 등을 상세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조해 보안 패치 개발을 완료했다며 금융보안인증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 패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 해커 조직의 해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라핏은 자신들이 국세청을 해킹했다며 다음 달 1일 국세청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1200... 자, 그리고 RFA에 따르면 국계에서 맥도날드나 이런 대기업들이 온라인 전화 그리고 텔레마케팅이나 고객응대 같은 온라인 전화 통신을 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 1200만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 온라인 전화업체를 국계가 이번에 해킹을 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통화 서비스 업체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기업용 음성과 비디오 통화 소프트웨어 개발사 3CX가 지난달 30일 공급망 공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3CX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BMW 등 전세계 190개국 60만 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1200만 명의 일일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챗 GPT 아시죠? 챗 GPT. 요새 뭐 물어보고 하면 다 알려주고, 뭘 해보라 하면 뭘 만들고, 코드를 만들어 보래도 코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 정도로 지금 챗 GPT가 인기가 많은데, 이 지금 챗 GPT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챗 GPT가 악한 부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범죄에도 악용이 가능하다. 사람을 죽이거나 돈을 훔치거나 해킹을 하거나 이런 쪽에도 지금 챗 GPT 이용이 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GPT에 챗 GPT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옆에 노트북에 영상을 뚫어볼 수 있는,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달라. 챗 GPT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공격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저지를 수 있게 해달라. 범죄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돌려서 말하면 그걸 챗 GPT가 범죄의 방법을 알려주고 불법 무기나 테러물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조 방법을 심지어는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이런 데도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챗 GPT의 그늘이고 문제입니다. 항상 신나고 막 개발을 했다고 날뛰고 들떴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은 신경도 안 쓰고 막 개발에만 치중되고 앞섰다가 피해받고 사람이 죽고 피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발한 업체나 그게 물고 빨고 따르는 놈들은 어떠한 책임도 안 진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부분과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검색이나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에 활용될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국가기관만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줘, 원자력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챗 GPT가 응용이 돼가지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영화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에 대한 감시 감독과 발전만큼이나 악용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또 주도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성형 AI에게 다른 컴퓨터의 내장 카메라를 켜는 프로그램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AI가 짠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자 곧바로 해커의 컴퓨터에 화면이 뜹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운 셈입니다. 저는 비전공자나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만들어줘 했을 때 어느 정도 코드가 나오고 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 알려주게 됩니다. 생성형 AI는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범죄에서도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 의도를 숨기고 답변을 유도하면 생성형 AI를 속일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에 대해 묻자 범죄 악용을 경고하던 생성형 AI는 애둘러 묻자 구체적인 예시까지 듭니다. 챗 GPT 개발자조차 사이버 테러를 도울까 걱정합니다. I am worried that these systems, now that they're getting better at writing computer code, could be used for offensive cyber attacks. 보안업계도 AI 공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능형 보안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해킹 대응팀 등을 가동해서 많은 준비를 보안업계에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에 빛만 줄 것 같던 생성형 AI지만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선의 그늘에는 악이 있고 장점의 뒤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점만 보려 하고 개발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돈에 밝히고 장점만 보다가
단점, 스물스물 콩마같이 곰팡이같이 뒤에서 커지고 있는 이 단점을 잡지 않으면, 또 이 문제점들을 잡지 않으면 이 챗GPT도 반드시 큰 사고를 낼 것이고 범죄에 악용될 것이고 국가기관의 에너지나 전산망이나 통신망을 건드려서 큰 위협과 범죄를 일으킬 작업을 테러 집단이나 범죄자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 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새마을금고 직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돈을 들고 튀었는데 물어보니까 도망가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점프를 해서 잡았다 그럽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고 나니까 중국 놈이래요. 종사자들이 중국 놈이래요, 중국 놈. 네? 1,몇백만원 그때 뚱치다가 새마을금고 직원이 덮쳐가지고 몸싸움 하면서 프로레슬링 하면서 잡았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어 보니까 나중에 중국 놈인 거야. 그리고 4천만원 이상 그 전에 딴 데서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구속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5만원권 뭉치를 주머니에 우겨넣는 한 남성.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밖으로 나갑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자 몸을 밀치고 달아나려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몸싸움이 시작되고 저항하던 남성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냥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당신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내가 사과는 하겠다. 지난 23일 오전 9시쯤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입니다. 현금을 인출한 A씨는 은행을 빠져나오려다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육탄전은 이곳에서 1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1,100만원이 발견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액 약 4천만원을 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과 육탄전까지 벌인 직원은 하루 전 피싱 사기를 당하고 찾아왔던 피해자가 떠올라 주저없이 몸을 내렸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피해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고. 경찰은 검거된 인출책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앞서 발생한 피싱 범죄의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왕해구이 같은 놈, 아직도 윤석열은, 한동훈은, 이원석이라는 놈은 왕해군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중공의 눈치를 보고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술하는 놈들, 귀신 가지고 무당 점치는 놈들, 이놈들이 중공을 하늘로 본대요. 왜? 점이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또 무술 역술의 제일 센 거는 중국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숭상한답니다. 이 다는 아니겠지만 점술하고 무당하고 이런 놈들 중에서 중공을 숭배한대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조언을 주는 놈들이 정치권에 있으면 이 정치권에서 그런 무당과 무속인들과 역술 일부 중공을 아주 크게 바라보고 큰 산으로 보고 있는 역술 무속인들의 무당들에게서부터 조언을 받는 정치꾼들, 권력자들은 중공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공 건들지 마라. 건들면 이한테 뭐 해가 갈 것이다. 이런 무속말을 들으니까 중공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무속인들이 있는 정치꾼들이 그렇답니다. 전보로 다니는 정치꾼들, 국회들 많은 거 아시죠? 이놈들이 늘 중공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이유도 그런 것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다 중공 눈치 보고 중공 좋은 일, 중공에 널리 이런 짓들만 하고 있죠. 왕해군이가 260억 이상 비트코인 포함해서 외화, 반출, 불법 거래, 우리나라 국민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것도 가만히 지금 혐의가 유죄가 됐으면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억 원이 지금 잠실의 동방명주에서 명동의 동방명주로 만들어지고 수십억 원이 더 들었고 한 달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넘는데도 수익은 안 나고 있죠. 이런 왕해군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이놈이 신장 위구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탄압하고 감시를 했다 그래요. 그 식당들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억압을했다 그러죠. 그럼 뭡니까? 이런 건 중대한 인권에 관한, 자유에 관한 범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윤석열이는 가만히 있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토요일날 애국가맘님이 시의회에서 집회하실 때 이 말씀 하더라고요. 다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자학원 퇴출을 외치고 반중 집회하는 분들 있죠. 왜 애국가를 1절만 불러요? 나 4절까지 다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애국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중 집회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중공에 대한 잘못을 밝히고 외치는 자리에서 애국가와 1절만 부르고 뭡니까? 좌파라, 일반 눈치 보는 우파예요. 중공 앞에서 애국가 4절 부르면 안 됩니까? 그걸 애국가맘님이 지적을 하더라고. 난 100번 맞다 그래요. 우리 유튜브 대표님도 혹시 반중 집회 가시면, 공자학원 집회 가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애국가 1절까지 시간 관계상 그런 헛소리 같은 1절만 부르지 말고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라고요. 2분 30초밖에 다 안 됩니다. 발언 기침 한번 줄이면 돼요. 좀 부탁드릴게요. 종찬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애국가 4절까지 중공 앞에서 당당하게 애국가 4절까지 불렀으면 합니다. 자, 파티룸에서 꾸며놓고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약을 해라고 1시간에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그런 공간도 제공해주고 마약을요 들여와가지고 또 이 사람이 던지기 수법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공간에 표시해놓으면 거기 가서 찾아가는. 근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공급하게 하는 조직들이, 또 이런 놈들이 또 붙잡혔습니다. 요 수법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회사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등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 A씨 등 판매책 18명과 구매자 52명 등 모두 7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책 A씨 등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파티룸을 만들어 놓고 마약 구매자들에게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유흥업소 종업원과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파티룸은 물론 클럽과 유흥업소,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 대마 등 6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9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A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1,000회 이상 판매한 총책임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 주민들 사이에도 옛날에 북에서요 진통제나 이런 쪽으로 의약품이 없으니까 마약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독돼서 한국 와서 다시 마약을 하는 일부의 탈북민들이 있고요. 더 많은 건 뭐냐면 중공, 조선족하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있죠. 거기에 펜타닐, 중공제 마약들, 복제한 것들, 그리고 그 뭐지, 알약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옥수수 저렴한데 그 물뽕이라고 하는 것들,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취하게 만들어서 범죄에 일으키는 것들, 그런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그쪽으로 많이 흩어지고 있대요. 중국인들 많은 동네, 그 조선족 지역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고, 누가 공짜로, 저 무지개 소년 대표님, 제가 주는 음료는 괜찮아요. 근데 누가 음료를 뜯어놓은 거 있죠. 음료를 뜯어놓은 거를 컵에 부어서 준다든지 하는 거 100% 조심하세요. 특히
내한테 젊은 여성이 와서 왜 주지? 이런 거 있죠. 박신 대표님 잘생기신 건 맞는데 그래도 젊은 여성이 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고 뚜껑이 닫혀있지 않고 뚜껑이 열려있거나 종이컵에 부어서 음료를 주거나 하는 거는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그냥 픽하고 쓰러지면 여러분들 데리고 와서 장기 적출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법안을 2개를 통과시켰어요. 이따가 SK 가서 말씀드릴 텐데 한계가 뭐냐? 중공에서 6만 명에서 8만 명의 장기 적출을 매년 하고 있답니다. 적어도 평균 20대 신선한 장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잡아들이느냐? 위구르족이나 중공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시위를 하면 그를 감옥으로 살짝 데리고 가서 사형을 때리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가 동의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인체 기증을 해서 장기 적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음료를 받아먹고 잠드는 순간 우리는 어디가 있다? 중공 가서 장기 적출되어 있다. 6만 명에서 8만 명 이상 내년 젊은 중동에서 위구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탄압을 받거나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하면 죽이는 순간 바로 와서 의사들이 장기를 납부해가고 채가서 장기 밀매가 지금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중공에서는 2천만 원이면 뭐 장기 바로 따끈따끈한 장기 바로 갖다 줘서 기다리지도 않고 수술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외에서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 지금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미국은요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우리하고 똑같아. 노무현 문재인 같은 민주당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돌아버려요. 미친놈같이 발광합니다. 막 전 세계를 휘짓고 무책임하게 만들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 안정화되고 다시 큰형님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요 큰형님 말고 두드리 맞는 동네북이 됐어요. 그렇게 러시아가 중공이 우습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때는 중공이 함부로 못했고 트럼프 때는 러시아가 함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병들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에 의해서 병들고 있는 미국 정권이다. 야 보수 중에서 바이든 물고 빤 놈들 레멘 놈들 아는데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윤 빠는 놈들보다도 나쁜 놈들이에요. 바이든은 물고 빨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동성애 지지하고 이러는데 아니 교인이고 보수주의 이런 데서 연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을 빨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트럼프 싫다더라고 바이든을 빨면 어떡해?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파 중에서요 정말 뇌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쳐놓고 동성애 지지하는 바이든을 물고 빨고 있어요. 그럼 돼요? 그게 가치관과 이념이 정신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약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자 왕해군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공작 정황이 있고 간첩 의혹이 있는데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왕해군을 가만히 두고 있다. 중공의 눈치를 보고 뒷구석까지 끼고 추방이나 검토하고 있다. 이거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심을 받은 중식당 대표 왕해군 회장은 지난해 말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把国民引导到一个反中的情绪当中去，最后的目的就是扳倒亲中势力，撕裂韩国社会。 자신은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 사업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당국 관계자는 JTBC에 왕 회장이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정황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위구르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전선 공작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나 종교를 관리하며 해외 공작활동을 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가 왕 회장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미 불거진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을 근거로 비자 연장을 거부하거나 추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과거 왕 회장 측 지인은 JTBC에 왕 회장이 주변 인물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곤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이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씩 보내야 되는데. 앞서 왕 회장은 260억 원대 비트코인 불법 헌치기 등의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비밀경찰서 논란 이후 왕 회장은 잠실 한강공원의 중국 음식점은 정리했지만 최근 명동에 또 다른 중국 음식점을 냈습니다. 대형 식당에 비용이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당국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왕해군 회장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송파구 중식당 창업에 45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为什么在承担大于营业额2到3倍的情况还能继续经营？我们这边呢投资了45亿多。 협회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돈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엔 해당 식당 문을 닫고 명동에 새 식당을 열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월세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한 3억에 한 2,800에서 3천입니다. 왕 회장이 두 곳의 식당을 여는데 사용한 걸로 보이는 돈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은 왕 회장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이 오고 간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왕 회장과 가까운 지인들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드나든 정황을 포착하고 식당과 관련된 돈인지 조사 중입니다. 또 왕 씨가 회장으로 있는 교민협회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왕 회장이 비밀경찰서 논란이 불거지자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내는 각 지회 회비를 1년치 일시불로 내라고 요청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왕 회장은 현재 드릴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의혹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와 개노릇하는 화웨이 장비를 통신 3사에서 제거하라! 제거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국민을 세뇌시키고 공산화를 미화시키고 있는 공자 학문을 폐쇄하라! 폐쇄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친중 윤석열은 즉각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비밀경찰과 간첩과 스파이센터를 수사하고 폐쇄하고 왕해군과 관계자 졸개들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